마치 재앙이 내린 듯한 해안가. 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마다 도내 연안에서 15,000톤을 수거하는 비용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바다로 쏟아질 쓰레기 양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바다 생물은 물론 어민들의 생계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해양 쓰레기. 양도 양이지만은 그물에 다 감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풀어내야 되는 입장이라. 인류와 지구 환경의 최대의 적, 해양 쓰레기 문제를 조명해 봅니다. 신안 자은도에 위치한 둔장 해변. 아름다웠던 둔장 해변은 지난 1월 괭생이 모자반과 해양 쓰레기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써 치워도 2, 3일만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뒤덮이는 상황. 이 쓰레기들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경까지 넘나드는 해양 쓰레기 문제,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1년이면 수만 톤씩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가 바닷속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마다 도내 연안에서 15,000톤을 수거하는 비용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 코를 찌르는 악취.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자은도 주민들이 직접 해양 쓰레기와의 사투에 나서는데요. 주민들이 해변에 넓게 펼쳐진 괭생이 모자반과 해양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주면 포크레인과 화물차가 쓰레기들을 담는 과정의 반복. 특수 수거 장치를 장착한 트랙터까지 동원됐습니다. 네, 해안가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뒤에 보이는 포크레인부터 트랙터까지 지금 많은 해양 오염물들을 치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너무 많이 심각해서 이게 누군가한테 또 피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괭생이 모자반이 이른 시기에 대규모로 유입돼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괭생이 모자반은 먹을 수도 없고 재활용도 되지 않아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불청객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 모자반이 예년보다 3, 4개월 빠른 연초부터 전남 해안을 덮치면서 수확철 김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둔장 해변뿐 아니라 주변 인근 바닷가 마을 모두 괭생이 모자반과 해양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괭생이 모자반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계속 밀려오는 통에 끝이 보이지 않는 사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유독 심할 뿐이지 섬 주민들은 매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었답니다. 매년 네. 이렇게 밀리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어디서 와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온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오는데 양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이거를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 보다시피 이게 장비, 마을 주민, 심지어 미혼 주민 일부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무슨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변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해변 뒤편에 미리 수거한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는데요. 쓰다 버린 스티로폼과 부표, 그물, 깃발, 밧줄과 같은 폐어구부터 플라스틱 제품들 그리고 생활 쓰레기까지 해양 쓰레기의 국적도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특히 곳곳에서 중국 상표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주로 이 해양 쓰레기 종류는 뭐가 있어요? 중국에서 네. 떠밀려오는 그 검정색 부유통, 예, 그리고 뭐 피트병, 네, 음료수병 네, 이렇게. 페트병들. 예. 그 중국 쓰레기가 대부분 한 아휴. 60, 70%는 이렇게 차지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남 지역 해안가에는 유독 중국에서 건너온 쓰레기가 많은 상황. 비자도 여권도 없이 국경을 오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전 세계의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해류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닌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바다 쓰레기에 묻혀 있는 뭐 이물질이랄지 오염물질 이게 국경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나라의 그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깁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 해변에서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쓰레기가 발견되었는데요. 남태평양의 한 무인도에는 전 세계 해양 쓰레기들이 대거 밀려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해양 쓰레기는 우리나라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거대한 쓰레기 섬을 탄생시키기도 했지요. 많이 알려져 있는 태평양 쓰레기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류가 모이는 거점에 그 해류를 따라 이동한 전 세계적인 쓰레기들이 그 모여서 생성된 곳이기 때문에 실제 이곳에서도 이제 전 세계의 쓰레기가 이제 흔히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 생물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각종 해양 쓰레기에 몸이 묶이거나 걸리기도 하고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2006년) 알바트로스 위장에서 각국의 라이터가 무려 325개 발견되기도 했죠. 해양 생태계를 위협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큰 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버려진 그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해서 먹은 물고기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그대로 저희가 섭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는 선박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선박의 장비를 망가뜨려서 선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선박 사고의 10%가 해양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바다를 찾는 이들의 안전 사고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찰에게도 예외는 아닌데요. 가끔 가다가 해양 쓰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도 그런 일들도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목포에 이제 영산강에서 비인한 홍수 쓰레기가 엄청 유입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전남 내륙 지역에 사상 초유의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영산강을 따라 쓰레기 더미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영산호 배수관문을 빠져나온 쓰레기와 부유물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바다로 쏟아질 쓰레기 양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가 목포 바다로 떠밀려 왔습니다. 당시 밀려든 해양 쓰레기 더미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 때문에 목포항 일대가 마비됐었지요. 그때 그 쓰레기가 저희 전용부두도 다 덮쳤습니다. 해경 전용부두도. 그래서 저희도 뭔가 사고가 있을 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출동을 해야 되죠. 했는데 이제 스크류가 이제 계속 엉켜서. 엉켜가지고 항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다못해 이제 다른 배들도 지나가다가 해양 쓰레기가 있고 뭐 폐 그물이나 이 로프가 있으면 스크류에 걸려서 이제 그 스크류가 멈춰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선박 안전 환경을 위해서 이제 해양 폐기물을 이제 빨리빨리 걷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참 심각하지요. 그런데 어민들 생계에 더욱 치명적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떤 일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갱생이 모자반 제거 작업하고 네. 작업 환경 지금 오셨으니까 촬영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길입니다. 아, 오염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네. 오염 정도가 아니라 올해 저업을 한 80% 이상은 어민들이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80%나. 예, 가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더 겁니다. 심각한데요. 예, 해안가에 온 그 쓰레기는 유도 아니에요? 그거에 될 바가 아니죠. 그 정도예요? 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양도 양이지만은 네. 그물에 다 감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풀어내야 되는 입장이라 어민들이 작업도 더디고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김 사실 수확철이잖아요. 김 수확은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종자가 다 소멸돼 버려서 지금. 어떡해요. 조심. 저 오정혜가 피해가 막심하다는 김 양식장에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줄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숯으로 다 싸져 있는 배들. 치우다 지쳐서 마음 아파 이젠 바다도 잘 나오지 않게 된다는 김 양식 어민들. 제가 직접 본 김 양식장 상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민들은 조금이라도 살려야지 외국인들은 금을 주든 자기들 또 내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근데 적자는 적자더라도 조금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이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까맣고 윤기 흐르는 김이 가득 올라와야 되는데 김발 사이사이에 괭생이 모자반이 수두룩합니다. 애지중지했던 어민들의 1년 농사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장님, 네. 이거는 심각하다 못해 거의 충격이네요. 아니, 지금 김발에 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모자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민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들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 이 김 양식장이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것을 날마다 해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확을 한들 네. 판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김을 계속 소멸되는 상태라 네. 어민들이 이제 3, 4회 정도 작업을 하다 지쳐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네. 올해 조업을 거의 80%는 포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어영사 바다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바다 전체가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장 큰 오염 환경 문제인데 네, 방송 보시면서 관계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는데요. 통영에선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용 운반선까지 도입됐습니다. 이 운반선에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차량과 각종 장비를 실어 섬까지 이동하는 거지요. 해양 쓰레기 이제 수거를 전용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전용 운반선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이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보면 적조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적조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뭐 폐사체 운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항토 운반 그런 역할도 좀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공중 바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분뇨 이제 수거 운반 차량을 또 운반할 수도 있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작년 말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이 취항해 통영 바다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1시간 거리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저 용남면 의도라는 이제 섬이 있습니다. 그 유인도 섬인데 거기에 지금 그동안 이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제 쓰레기가 좀 많이 있다고 이제 민원 접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근로자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골머리를 썩었다는 어의도 주민들. 섬에 도착하자마자 섬을 쭉 둘러보며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쓰레기들. 지체할 새 없이 곧바로 해양 쓰레기 수거를 시작합니다.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해양 쓰레기들이 산더미인데요. 집게차와 포크레인이 동원됐음에도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많이 심각한 거예요?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외딴 섬이 돼가지고 그동안 그 사실 여기는 접근 자체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런 게 들어와서 이제 수거를 제때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방치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좀 많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썩지 않은 쓰레기라 수거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간다는 해양 쓰레기들. 그래서 수많은 섬과 마을들이 쓰레기로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가 하나하나 모여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불편한 진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요, 장난 아니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장난 아니에요. 다른 섬도 이만큼 심각해요? 예. 이렇게 심각하시면 할 때마다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집에 가면 다 몸살납니다. 문제는 한번 치운다고 해서 섬마을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외딴 섬마을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아 주민들끼리 수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태풍에 밀려가지고요. 거기 방치되어 있거든요. 요 차라도 내년 여름 되면 또 그래요. 아,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근래에 좀 많이 안 차니까 청소를 많이 안 하니까 부자마 청소하고 지금 그런 청소를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침체되고 쌓여간 게 지금 많이 있어요. 해안가를 뒤덮은 그물과 밧줄들. 얼마나 오래됐는지 땅에 파묻혀 변색까지 됐습니다. 끝이 없는 해양 쓰레기와의 사투는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그리고 폐허구들은 해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어촌 어항공단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어영차 바다야에서 바다의 청소부 한국어촌 어항공단 어항정화팀 이야기를 만나봤었는데요. 이들은 바다의 오염을 막고 어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요. 오늘은 지금 저 크레인 밑에 쪽에 아무래도 저 어촌계장이 어제 말씀하셔가지고요. 크레인 밑에 쪽에 지금 폐어구라든가 폐 부물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작업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장비를 갖춘 어항 관리선을 이용해 바다의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청소하는데요. 어선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접안해서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물이라든가 그런 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크레인 밑에라든가 그다음에 또 유입이 돼가지고 모서리 부분, 부두의 모서리 부분에 또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또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 오염의 주범이 되고 선박 항해에 방해가 되는 침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 바다 깊이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다가 깨끗해지니 어민들은 참 고마운 일이지요. 애들이 지나다니면 쓰레기 배가 걸려가지고 그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저분들이 좀 고맙네요. 네, 고맙죠.
자주 와서 좀 해줬으면 더 고맙고요. 와서 진짜 고생하신다. 진짜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 진짜 가장 기분이 좋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파수꾼 해양경찰도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 사건이 발생하면 특수 제작된 방제정을 띄워 오염물을 제거하고 있지요. 현재 자연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갱생이 모자반이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수거차 수거하고 지원하는 관련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해 주변 해역을 순찰한 뒤 오염 정도가 심각한 해역으로 출동하는데요. 방제정을 타고 오염물질이 있는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닷물에 떠다니는 괭생이 모자반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물질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괭생이 모자반이 방제정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올라오는 양은 극히 적은 편이랍니다. 좀 이렇게 없는 날에는 이게 하나에 1톤인데 한 3톤 정도 하는 것 같고, 좀 많을 때는 10톤에서 15톤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전보다 양은 많이 줄었지만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떠다니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수거하고 있지요. 그 양식장이나 해안가에 밀려들면 이것들이 썩어가지고 이 양식장에 자라는 어류나 이 폐류들을 다 이렇게 고사시키고 하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다에 나오면 일단 해양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고흥으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몰려와서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조금이라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고흥 남현리 주민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청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해변은 다시 쓰레기로 뒤덮였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쓰레기가? 다 양식장에서 온 쓰레기 같습니다. 버려진 그물부터 장화까지 쓰레기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고흥에서 쓰레기를 정리할 때 외국어들, 특히 중국어가 적힌 페트병들이 보였었죠. 이곳은 남풍 계열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국의 상표가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린 덕에 해양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저희들이 너무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일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져 꼬박 3시간 만에 해안가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했습니다. 정리해둔 쓰레기를 보고 있자니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리지 않는 것이죠. 버림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예, 버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쓰레기를 보는 즉시 수거를 해야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현지인들이나 또
또는 관청에 있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빨리 수거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바닷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 흘러 들어간 생활 쓰레기와 어선에서 버린 쓰레기까지 쌓여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요. 다이버 50명이 1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가 무려 500kg이 넘었습니다. 다이버들이 바다로 나섭니다. 잘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을 청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이버들은 바닷속에서 폐어구와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육지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애써주고 계시지만요. 이건 잠깐의 조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양 쓰레기가 생겨난다면 바다는 예전의 푸름을 되찾지 못하겠지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등 개개인의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자리 잡은 해양 쓰레기 문제. 국경을 가로지르는 해양 쓰레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가 하나하나 모여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불편한 진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수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중 대부분은 바로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 생태계 문제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틱. 눈에 보이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까지 우리 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양 오염 특집 2부 미색 플라스틱 편에서 만나보시지요.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 83억 톤의 생산량 가운데 재활용되는 것은 고작 9%에 불과한데요.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파도에 쓸리고 햇볕에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1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5mm 크기를 갖는 미세 플라스틱 파편을 의미하며 플라스틱 제품 생산 중 환경으로 유출되는 작은 알갱이와 같은 1차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자외선, 파도, 해류 등으로 인해 마모되어 발생하는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성됩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살펴보면 2014년 3억 1,100만 톤에서 2050년에는 11억 2,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바닷속 플라스틱 무게가 물고기 무게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 플라스틱으로 발생되는 해양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 활동이 활발한 연안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이 거의 없는 대양, 극지역에서도 분포하며 물뿐만 아니라 대기, 토양, 퇴적물에서도 발견되어 이미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물 체내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인 미세 플라스틱은 그만큼 수거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미세 플라스틱 수집에 효율적인 해양 쓰레기 대량 포집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쓰레기 대량 포집 장치를 이용해서 쓰레기 포집하는 것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 포집 장치에서는 가장 좀 신기술로 좀 등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 대량 포집하는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현장에서 실증 실험을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대량 포집 장치는 먼저 드론을 띄워 해양 쓰레기를 탐색한 뒤 2개의 배를 이용해 부유체를 이동합니다. 그 후 포집 범위를 설정한 뒤 쓰레기를 끌어모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역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지요. 대량 포집 장치는 바다에서 쓰레기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연안에서 양식장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쓰레기 포집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 반경 최대 7km까지를 갖다 이렇게 학처럼 날개부를 펼쳐가지고 예인을 하는 경우 표층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다 포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서 현재 파일럿 시설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대량 포집 장치는 미세 플라스틱부터 유류 오염 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 제거의 효율성이 높아 해양 생태계 보호에 더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비 실험한 결과 쓰레기는 보이는 대로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예인을 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되고 유류오염은 거치는 건 되는데 바다에서 실증 실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런 상황은 충분히 다 수거가 가능한 거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부채 시설 자체 위에 사람이 타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도는 약 7m까지 전혀 이상 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상생활 속 버려지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수거된 해양 쓰레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이 스티로폼인데요.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스티로폼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티로폼에 대한 피해를 몰라서 그렇지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바다에 아침에 나올 적마다 보면 굉장히 바다를 보면 참 기분이 좀 언짢기도 하고 그다음에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계속 영향을 주는 걸 보면은 빨리 될 수 있는 빨리 좀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싶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 연간 약 200만 개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과의 전쟁은 결국 이 스티로폼과의 전쟁인 셈이죠. 양식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티로폼 부표인데요. 내구성이 약해 쉽게 부서질 뿐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은 수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양 오염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우리나라 연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러한 스티로폼 부표 사용에 따른 해양 환경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친환경 부표를 개발했습니다. 친환경 부표라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오염원이 없어야 되고 내구성이 좀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볍고 그다음에 물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다녀야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부표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와 달리 파도나 외부 환경에 의해 잘 부서지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는 바로 친환경 부표의 높은 내구성 때문이지요. 내구성에서 수명은 주로 보면은 재생을 쓰면은 절대 그거 불가한 거고 재생이 아닌 신소재를 쓰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첨가하는 경우 최대 80년까지도 가는 것을. 그렇다면 친환경 부표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양식굴의 산지 완도 고궁도에 가서 친환경 부표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어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친환경 부표를 쓰신다고 예, 쓰고 얘기를 있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사실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부락에도 네. 그 지난해 그 폐스티로폴 저장 탱크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예. 네, 이런 이유가 지금 진즉부터 친환경 부자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어민들이 네. 나이가 드시고 해서 지금 친환경 부자가 또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요.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 자담이 30%인데 네. 30% 자담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자의 배 이상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뭐 3, 4년 하다 그만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태에 쓰겠냐. 그렇죠. 이래서 아무튼 그 국가에서도 이 해양 쓰레기를 줄이려면 네. 이 보조를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400헥타르의 양식장에서 쓰이는 부표는 무려 54만 개. 기존 스티로폼 부표와 비교해 실제 자기 부담금이 2배가 넘는 친환경 부표는 어민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부표하고 과거의 부표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그 금액 차이도 있고 그래서 네. 다 바꾸지는 못하고 네. 지금 차츰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계통이 지금 친환경 부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아니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예,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은 뭐 폐기 처분이 폐기가 안 하잖아요. 우리 스티로폼은 2, 3년 쓰고 나서는 폐기 처분 돼야 되고 또 좀 일부 양심 불량한 사람들은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런 게 해양 쓰레기잖아요. 예, 예. 근데 보면은 과거의 부표에는 줄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눈에 띄게 예. 지금 친환경 부표에는 줄이 보이지 않네요. 친환경 부표는 네. 이제 한쪽에다가 밑에 쪽에만 줄을 묶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그전 스티로폼 뱅코에는 네. 한 번에 감어서라고 하다 보니까 예. 안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2, 3년 쓰다 보면은 네. 그 햇빛을 오랫동안 쐬다 보면은 그 줄이 이라고 떨어져서 탈락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네요. 바다 환경을 위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확대가 필수지만 어업 현장에서 친환경 부표가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제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친환경 부표가 나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친환경 부표 사업 시작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친환경 부표가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잘 깨지고 깨졌을 때 물이 들어가면 가라앉는다는 그 단점이 있어서 네. 어민들이 사용하기를 되게 꺼려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고자 만든 게 잘 깨지지 않도록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네. 깨졌을 때 가라앉지 않게끔 보완을 한 제품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기에는 완성품으로 보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네요. 각 사용하시는 어민들이 네. 적용하시는 분야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각 부락별로도 네.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각기 다른데 그러네요. 지금 대표점들을 다 이끌어내면서 하나씩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해 해양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해양 오염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폐어구로 발생하는 유령어업, 해양 오염뿐 아니라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어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남 고흥의 나로도. 보이기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 어민들은 버려진 폐어구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육지엔 수거된 폐어구가 수북히 쌓여 있을 정도랍니다. 여기 지금 있는 폐어구는 바다에서 어선들이 조업 중에 인양된 어구도 있고 또 자기들이 쓰던 폐어구를 갖다가 이제 재활용품은 쓰고 폐어구만 여기 지금 채워놓은 거예요. 보통 태풍이나 조류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폐어구가 유실되고 손상되는데 수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바다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유령 어업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는 연간 어획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랍니다. 이 어구들이 고정이 된 어구가 있고 유자망이라고 뭐 뱅어나 예를 들어 뭐 서대 뭐 오징어 같은 잡는 것들은 이렇게 유자망 조개 같은 걸 흘러가요. 흘러가면 그 폐어구나 이런 이제 오물질에 걸리가 그 어구가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못 쓰게 돼 버려요. 그리고 거의 찢어지고 건물이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물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엉켜 가지고 고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짝을 잡을까 한 짝도 안 잡혀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오죠. 다양한 폐어구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구추. 시멘트로 만들어져 깨지면 바다에 쌓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닥에 바짝 붙어비면 건물이 상하기 때문에 이 추를 좀 큰 거로 많이 써요. 그런데 그 대개 보면 이때까지 쓴 것은 다 시멘트 추인데 시멘트 추가 사실 보면 상당히 바다에 피해도 많지만 또 그것이 바다에서 되게 많이 깨져 버려요. 부표와 같은 다른 폐어구와 달리 폐어구 추와 관련된 해양 오염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친환경 어구추 개발에 관한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많은 이 어구추들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그것도 해양 오염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1, 2년에 되면 안 되지만은 한 10년이면 10년 이 분해가 되는 추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폐어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 썩지 않는다는 것. 썩지 않는 폐어구는 계속해서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폐어구로 발생하는 유령어업과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제작된 친환경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생분해 그물인데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분해 그물 4종류를 개발해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유령어업. 이러한 유령어업과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세계 최초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분해 그물을 개발했습니다. 생분해 어구는 일정 기간 동안 바닷속에 방치되며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그물을 말합니다. 나일론 등 일반적인 그물은 잘 썩지 않아 조업 중 바다에 유실되면 유령어업이 발생을 합니다. 유령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를 시키고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유령업체와 해양생태계 보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생분해 어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생분해 그물은 대게 자망 어업에는 적합했지만 그물의 유연도가 낮아 다른 어종에서는 어획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근 고품질 원료 개발을 추진하였고 나일론 그물과 동등한 어획 성능을 나타낸 그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생분해 어구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서 총 24종의 생분해 어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게, 꽃게, 참조기, 자망 및 붕장어, 통발, 깔때기 등 10종의 생분해 어구를 어업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그물은 그물을 짜기 위한 실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썩지 않는 나일론을 대체해 석유에서 추출한 생분해 수지를 원료로 쓰는데요. 일반 그물과 공정 방법도 다릅니다. 원사가 제일 처음 원사가 입고됩니다. 원사 입고돼서 편망은 고기 어구의 크기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그 길이와 넓이를 측정을 하고요. 보망이라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편망이 잘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열 처리하고 그다음에 포장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열 처리 과정은 각 그 어구에 따라서 그 온도 유지가 상당히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마다 뭐 여러 업체가 있지만 각 업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 기계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열 처리 과정은 그 온도 유지를 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어구의 그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 과정을 길게 할 그 어구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분해 그물의 보급을 위한 연구 끝에 대게 자망을 비롯해 참조기, 꽃게까지 많은 어업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생분해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는 그 강원도 쪽에 그 대게 자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대게 종류에 관해서는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친환경 어구로 다 바뀌어 있고요.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폐어구로 인해서 그 어차피 꽃게나 대게는 바다 제일 하층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인식이 아주 많이 지금 바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물로 해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바다 환경에 도움이 되더라도 어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겠지요. 서해안에서 꽃게 자망 그물을 생분해 그물로 대신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성공적인 실험 결과 이후 현재 대게나 꽃게 잡이에 나서는 많은 어민들이 생분해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PBS 원료로 만든 그물은 대게 자망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나일론 그물에 비해 유연도가 낮아 다른 어종에서는 어획 성능이 일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는 기존 생분해 그물용 원료에 비해 강도, 유연성, 분해성, 환경성 등이 향상된 원료 및 이를 통해 제작한 그물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나일론 그물을 대체해 생분해 그물이 전반적으로 사용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은 상황인데요. 계절마다 다른 조업 방식으로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들에겐 부족한 점이 많답니다. 뭐 그물을 한 가지만 이렇게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동안 계절마다 고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 달 쓰고 어구로 가다가 육지에다 보관을 하고 그러다 보면 2년, 3년, 5년까지 가는데 생분해에서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1년이면 1년 안에 그것이 분해가 돼버려요. 사가지 버리기 때문에 그 소형 어선들은 우리 연안 어선들은 그것을 깊이 하죠. 바다 생물은 물론 이제는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바다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지만 바닷속 코로나는 예전부터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른 속도로 전환이 돼야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겨눈 총구를 외면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나 하나쯤이면 어때 하며 무심코 버렸던 쓰레기가 이제는 인류와 지구 환경의 최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깊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던 이 문제를 이젠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